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가치투자의 마이다스입니다. 자, 9월의 첫날이고요. 지난 8월 29일 날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문제가 여러분들은 그냥 뭐 판결해서 뭐 삼성한테 불리하게 됐다, 뭐 이재용이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다, 뭐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실 건데요. 실상은 더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게 이제 ISD 투자자 국가 소송이라는 이제 제도인데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번 판결로 이제 삼성그룹주 그 중에서도 삼성물산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런 문제 간단히 짚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투자자 국가 간 소송제도가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자, 투자자 국가 간 소송제도가 뭐냐면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국에서 부당한 권한 침해를 당했을 때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제가 왜 이 제도를 소개시켜 드리냐면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웃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유명한 그 엘리엇이라는 그 헤지펀드, 그 다음에 론스타 뭐 이런데, 자, 그리고 메이슨 뭐 엘리엇하고 같이 뭐 ISD 소송을 제기한 이런 데들이 웃고 있어요. 지금 왜 웃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사들이 인원 기사를 잘 안 쓰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재용이 구속되냐 안 되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데 잘 기사로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엘리엇이 웃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엘리엇은 어떤 회사인지 잘 아시죠?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할 때 반대했던 주주고요. 론스타는요, 외환은행 이제 매각했던 그 이제 헤지펀드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론스타보다는 엘리엇이 웃고 있는데요. 자, 정부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응단을 이제 설치하기로 했는데 왜 그러냐면 엘리엇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간단히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할 때 이재용은 제일모직이 대주주였죠.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그때 설정을 했죠. 그래서 엘리엇은 반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찬성을 했죠. 그때 이제 많이 문제가 됐던 게, 삼성이 합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삼성물산 회사 직원들이 뭐 1000주 이상 가진 개인 주주도 카카오 방문해서 합병에 찬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하고 다녔어요. 어쨌거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합병 찬성은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 엘리엇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국민연금 니네가 국가의 개입을 받아서 찬성에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1조 원을 손해봤다. 정확하게 말하면 뭐 6억 달러인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니네가 물어줘라. 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때마침 이 법원이 우리나라 대법원이 판결을 해준 거예요. 엘리엇 뜻대로. 대법원 판결이 뭡니까? 삼성 경영권 승계의 묵시적 대가로 정유라한테 말 3피를 뇌물로 줬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엇이 웃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우리가 뉴스에서는 별로 볼 수 없지만 1조 원의 국고가 지금 낭비되게 생겼다, 그 내용이고요. 자, 좀 더 살펴보면요. 그래서 1조 원대 ISD 소송, 앨리스라고 메이슨이 소송을 걸었는데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이제. 왜냐하면 한국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얘들 손을 들어준 거나 거의 비슷해요. 물론 취지는 그 뜻이 아닌데 판결 내용이 이 엘리엇이나 메이슨한테 굉장히 유리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국민연금이 찬성을 하면서, 국민연금이 뭡니까? 물론 국민연금이 국가는 아닌데 국가에서 이사장을 임명을 하고, 두 번째, 국가가 찬성하는데 압력을 넣었다고 하면요,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 법원의 판결 취지는 그렇죠. 경영권 승거의 대가로 뇌물을 줬다는 취지니까 국가가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ISD 소송해서 엘리엇이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한국은 1조 원을 물어줘야 될 판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좀 더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2015년도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할 때 이 물산이 훨씬 자산가치도 많았죠. 사실은 삼성전자 지분도 4% 갖고 있었고, 근데 제일모직을 더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정했죠. 대주주가 이재용이니까. 그리고 제일모직 밑에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를 또 뻥튀기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이제 분식회계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큰 거예요. 어쨌거나 엘리엇은 대법원 판결이 나니까 이제 옳다거나 니네 법원이 판결했으니까 니네 이제 한국 정부가 우리 1조 원 보상해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이 대법원이 사실은 물론 법리대로 판단하는 게 좋겠지만, 확정, 2심 판결대로 그냥, 이제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시켰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은 문제가 좀 더 발생을 한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합병 개입을 인정을 한 게 된 거니까요. 이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 자, 1조 원대에서 이제 엘리엇이 상당히 유리해졌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좀 더 살펴보면요. 1조 원 넘게를 패소했을 때는 물어줘야 되는데요. 보통 한 2년, 3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좀 빨라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법리관계가 정리가 됐잖아요. 어쨌거나 법원에서. 물론 국제기구에서 판결하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한국 최고법원이 판결한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할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요. 반대 의견도 조금 있긴 해요. 반대 의견은 뭐냐? 야,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했어도 이 국민연금은 국가 자체는 아니고 국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얘긴데요. 조금 궁색은 해요. 왜 그러냐면 이사장도 정부가 임명하고요. 그 다음에 합병 찬성할 때 개입을 했다고 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이상 이 내용이 좀 궁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연금 자체만의 의사결정으로 판단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서 그렇게 찬성표를 했다 그러면 삼성을 도와줬다 그러면 문제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내는 얘기가 정부는 이런 거에 쓸데없이 간섭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야 제일 좋아요. 근데 자꾸 간섭을 하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반대 의견도 있어요. 국민연금도 주주고 엘리엇도 주주다. 주주 간에는 서로 찬성 반대 아무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엘리엇 니네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니네가 패소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요, 엘리엇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상당히 유리해진 것만은 사실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이제 삼성그룹주, 그 중에서도 삼성물산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자, 이제 엘리엇하고 메이슨이 이제 소송한 내용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엘리엇은 6억 7천만 달러니까 한 7천억 정도, 2억 달러니까 이건 이제 메이슨은 한 2천 몇백억 되니까요. 그러니까 1조 가까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부당하게 개입했으니까 니네가 보상해줘라. 이 내용인데요. 소송 내용이. 엘리엇이 여러분이 봐도 유리해졌죠. 왜냐하면 법원이 한국 정부가 개입했다고 인정을 해준 꼴이 된 거니까요. 자, 그러면 향후에 삼성물산은 이제 주가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상당히 부정적이죠. 왜 그러냐면 대법원이 이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일단은 고등법원에서 니네 다시 판결해라 한 거잖아요. 참고로 대법원은요,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일례로 대법원이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에 처한다 이런 판결을 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은 1심과 2심이 판결한 내용이 잘했으면 확정, 못했으면 다시 파기환송해서 돌려보내는 역할이에요. 참고로 보시면요, 앞으로 삼성물산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 일단은
삼성물산은 이제 불확실성이 커진 거다. 왜 그러냐면 대법원이 2심 판결이 굉장히 삼성물산한테 유리했죠. 왜냐하면 집행유예를 내렸으니까. 그거 잘못했다. 그리고 다시 판결하라 했으니까 삼성물산 자체는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떨어졌죠. 한번 보여드리면요. 판결 나고 이렇게 이제 주가도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은 뭐 100원 정도 상승을 하는데, 자, 왜 그러면 삼성물산이 불확실성이 커졌냐? 일단 2심에 갔으니까 다시 재판을 한다는 말인데,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대법원은 상급심이고요. 2심은 이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물론 뭐 법률적으로 무조건 대법원 의견에 따라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걸 이제 귀속된다, 귀속된다 뭐 이렇게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고등법원에서 판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뇌물이 86억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이제 삼성에. 자, 뇌물이 50억 이상이면요. 뭐 5년 이상인가 형을 때려야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이재용이잖아요. 대주주가 구속되면 일단은 좋을 거 하나도 없죠. 두 번째, 일단 재판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물론 보통 재판이 막 1년 이상 걸리는데요. 다시 하는데요. 근데 파기환송심은 좀 더 빨리 끝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재판을 해서 내용이 다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대법원이 지침까지 줬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자고 그러면 한두 달 내에도 내릴 수는 있는데 워낙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보통 뭐 연말 정도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심지어는 뭐 내년 총선까지 눈치 보다가 판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불확실성이 길어지니까 그것도 삼성물산한테는 안 좋은 거다. 첫 번째는 대주주 구속, 두 번째는 불확실성 기간이 길어진 거. 자, 세 번째는 또 왜 안 좋냐면 삼성물산한테는 삼성물산 자회사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잖아요.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분식회계 문제까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분식회계가 만약에 인정이 됐다. 분식이. 그러면 그 대법원 판결대로 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 비율이 잘못된 게 되잖아요. 삼성물산이 저평가 합병 비율이 낮게 되고 제일모직을 높게 뻥튀기 한 게 인정이 되는 꼴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물론 이 합병을 이미 합병된 것을 원위치 하기는 힘들지만 추가적인 법적 소송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당시 삼성물산 소액주주들도 소송에 나가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뭐 이재용 개인을 상대로 또 법적 소송도 있을 수 있고, 이래저래 삼성물산은 불확실성도 길어지고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 것 때문에 소송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가 돼야 되는데 향후에 그래야 경영권을 가질 수 있죠. 지금은 경영권은 있지만 약하죠. 4%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계획했던 게 뭐냐면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한테 팔고 그 돈 가지고 그게 10조 정도 되거든요. 그 돈 가지고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사와야 되는데 그게 물 건너간단 말이에요. 물 건너가면요. 그럼 뭐가 또 물 건너간다? 삼성그룹의 승계가 이제 불확실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물산의 지주회사도 물 건너간다. 그러면 물산한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물산에서는 지금 기댈 게 현재로는 하나도 없고 마지막 희망이 뭐다? 이겁니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하면 고등법원에 일단 파기환송이 됐는데 고등법원 판사들이 대법원 말을 듣지 않고 자체적으로 다시 뇌물액수를 50억 이하로 낮춰서 판결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거는 희박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재상고를 한단 말이에요. 재상고. 그럼 대법원이 또 잘못됐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좀 낮아졌어요. 이제 삼성이 좋은 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투자하면, 자, 이렇게 불확실성도 크고, 그리고, 이제, 승계 작업이나 이제 지주회사 작업도 조금 어려워진다면, 삼성물산은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게 되겠죠. 삼성물산의 매력이 뭡니까? 이재용이 대주주라는 거하고,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하고, 이 두 가지인데, 그 부분이 불확실하다면, 투자할, 물론 주식은 떨어졌지만요, 저평가지만요, 투자할 동기는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삼성물산은 관망이 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제 댓글에 뭐 삼성물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자, 그분들도 오늘 내용을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클 때는 투자보다는 지켜보는 게 좋다. 떨어졌지만, 저평가지만 너무 불확실성이 지금 큰 상태다. 그리고 이재용한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대법원 판결에 숨겨진 큰 그 파급력 있는 효과 두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는 ISD라고 엘리엇이 제기하고 있는 소송. 두 번째는 삼성그룹 승계 작업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짚어드렸으니까요.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